부자분들 뭘 해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그걸 알면 끝난다. 비중들이 꽤 될 것 같고요. 변동성에 대비한 자산들 도 일정 부분. 그리고 특히 뭘 먼저 해야 될지 일단은 어떻게 좀 김종학 기자님이랑 제가 좀 가입할까요? 우리 소장님이 제가 이렇게 조사한 바에 의하면 GWM Global Wealth Management 이러한 전담 부서를 만드셨어요, 소장님? 네, 한국투자증권에서 새로 론칭을 한 부서인데요. 국내 부자들이 국내 자산들에만 투자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해외에 있는 집 부동산들도 투자하고 네. 그리고 요즘은 젊은 분들도 미국 주식 직접 투자하는 맞아. 시대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이런 자산 규모를 갖고 계신 분들은 자산들을 잘 관리하고 좀 더 늘리고 손실 없이 다음 세대에 넘겨주고 싶고 뭐 이런 니즈들을 갖고 계셔서 맞아요. 저희가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해드리는 목적으로 이제 런칭을 했어요. 어떻게 좀 김종학 기자님이랑 제가 좀 가입할까요? 하셔도 돼요. 이제 저희 고객분들 기준이 주식이나 이런 예금성 자산 같은 것들 30억 이상 예치한 분들 대상으로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 정도는 당연히 있으시지 않나요? 이렇게 돈이 또 정말 많으신 분들은 굉장히 많고 보통 우리 일반 서민들은 정말 집 하나 마련하는 게 어려운데 부자분들 뭘 해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솔직히 좀 저도 씁쓸하지만 요즘 부자분들은 본인이 막 자조성가로 돈 벌거나 뭐 이런 경우들은 점점 줄어드는 것 같기는 해요. 아니야. 투자 출신 아니고 그냥 실망이야. 금수저가 그렇죠. 금수저고. 이제 10년 전, 5년 전 뭔가 스타트업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보다 가능했었던 시점에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스톡옵션 받고 이런 식으로 부자가 되는 분들도 이제 좀 있었는데 요즘은 점점 이제 그런 가능성이 좀 희박해지는 것 같고요. 결국에는 좀 부의 대물림? 뭐 안타깝지만 그런 게 좀 심해지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본인의 노력으로 굉장히 뭔가 투자를 엄청 잘해서 부자가 되고 뭐 이러기는 점점 좀 어려워지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뭐 결국에 이제 돈의 규모가 수익 규모를 좌우하기 때문에 한두 푼 이런 월급 모아서 소액으로 소위 이제 포트폴리오 형성해서 주식 좀 해보고 이런 분들이 큰 돈 벌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기존의 부자였던 분들이 좀 더 부의 규모를 늘려가는 경향들이 좀 심하기는 합니다. 사회적으로도 문제죠. 어떤 방식으로 이제 뭐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드리기도 굉장히 좀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뭔가 좀 확실한 수익이나 자산 규모를 좀 늘려가려면 집중 투자가 최근에는 좀 더 답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분산 투자가 아니라 집중 투자요. 저희가 이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네. 포트폴리오나 분산 투자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솔직히 자산 규모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볼륨이 되지 않으면 포트폴리오나 분산 투자의 의미가 굉장히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산 규모가 큰 리츠 그룹들은 진짜 이렇게 포트폴리오 분산을 해도 덩어리가 좀 크고 그러니까 맞네. 거기서 이제 수익들이 좀 나면서 실제로 리스크 해지를 하면서 수익을 내는 건데 저희처럼 별로 자산이 안 되는 사람들이 분산 투자 리스크 관리 포트폴리오 한다고 해서 이렇게 막 쪼개 놓으면 네. 어떻게 보면 이도저도 아닌 상황들이 평균 벌어질 수익률만 수가 낮아져.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좀 확실한 것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좀 집중 투자를 해서 성공을 하는 게 좀 더 제가 보기엔 확률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만 제대로 파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제대로 잘 고르셔야 그죠, 그죠. 그런 그 잘못 부담이 좀 골랐다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 그런 것들을 뭐 얻기 위한 스터디, 학습 과정들 이런 것들이 맞아. 점점 중요해지는데 오히려 리츠 그룹들이 그런 것들에 더 열심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산 시장 그리고 투자 대상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정확히 분석을 하고 알고자 하고 확실하게 알게 된 것에 대해서 집중 투자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제 좀 일반인 분들이 정확한 공부나 학습이나 분석 없이 좀 이런 것들에 좀 휩쓸려서 투자를 하거나 뭐 이게 좋다 그러면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막 했다가 이도저도 아닌 경우들이 많아서 성공하게 되고. 기자님 얘기인가요?
그래서 확실하게 분석하고 이런 것들에 좀 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진짜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 그분들이 정보를 그럼 어디서 얻는 거예요? 그걸 알면 끝난다. 인적 네트워크가 사실 굉장히 좋습니다. 아, 네. 인적 네트워크요? 진짜 넘어설 수 없는 게 어디 그거는 좀 사실 넘사벽이기는 노력했지만. 해요. 그런 정보들이나 직접 상품, 경험, 사례, 투자 대상 같은 것들을 알 수 있는 채널이나 기회가 확실히 많기는 합니다. 현실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젊은 분들이. 네. 그래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네트워크를 만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저는 뭐 대학생이라던가 자산 투자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뭔가 스터디를 하고 뭐 이런 모임을 통해서 좀 뭔가 펀딩 투자라던가 이런 것들을 경험해보고 이런 것들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투자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젊은 분들이 좀 더 잘 알고 이해하고 이상한 진짜 투자나 이런 거 투기에 빠지거나 이런 사고를 당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들, 학습 과정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보량의 계층화도 나타날 수밖에 없기 정보의 때문에 계층화. 얻는 정보 자체가 굉장히 네.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저는 사실 영끌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기도 했거든요. 뭐 좀 조급한 마음이 있었기도 했겠지만 네. 자금을 모아서 뭔가 투자를 하려는 이런 정상적인 행위인 분들도 계셨을 텐데 사실 뉴스화 될 때는 굉장히 안 좋은 표현으로 쓰였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그렇죠. 자극적으로 소비가 된 단어 중에 대표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런 집사기를 하면 안 되는데 무리해서 뭔가 집을 산 투기꾼인 것처럼 막 표현이 됐단 말이죠. 근데 저는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집을 사고 본인의 자산을 늘리고 본인의 노후 준비를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뭔가 나쁘게 이렇게 몰아가는 거는 저는 좀 지양해야 되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소장님 마침 오셨으니까 그 정보량의 갭을 더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돈의 부자들의 맛을 보시는 노하우. 분들은 많이 줄이고 계신 거예요. 걱정 마세요. 그분들이 들어보니까 부동산만 가지고 돈을 불리진 않는 걸로 또 조사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자산 규모가 큰 만큼 주식 같은 직접 금융상품 투자 비중도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자산 규모가 워낙 크니까요. 그래서 사실 자산 규모가 적은 분들은 국내 집값 생각했을 때 집 한 채 어렵게 마련하면 추가적으로 뭔가 투자할 수 있는 자산 여력이 많지는 않을 테니까 집이나 부동산에 이렇게 좀 묶여있는 자산의 비중이 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부동산 시장이 뭔가 변동성을 보일 때 굉장히 자산이 출렁이게 되는 거죠. 근데 자산 규모가 큰 분들은 어쨌든 그런 평균치에 비해서는 주식이라던가 채권이라던가 금이나 달러 같은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자산들까지 그야말로 좀 규모가 있으니까 포트폴리오 운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단적으로 미국 상황만 봐도 여러 가지 좀 불확실했던 변수들이 좀 정리가 된 거잖아요. 대선도 끝났고 네. 코로나도 백신 이제 접종이 본격화되면 정상화로 가는 시기에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경기가 이제 회복될 수 있고 생활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기대들이 높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투자성 높은 그런 기업들의 주식들이 좀 더 뭔가 가치를 높여갈 거다라는 기대 같은 것들이 커지겠죠. 그래서 내년에도 주식 투자 비중들이 꽤 될 것 같고요. 변동성에 대비하는 현금성 자산들, 리스크 해지할 수 있는 대체 자산들, 부동산도 일정 부분. 그리고 특히 뭘 먼저 해야 될지 그러네요. 일단은 이거 다 오르네. 뭘 먼저 할지 그죠? 골라. 좀 적극적인 투자를 내년까지는 펼치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이후에 변동성이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좀 생각은 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했던 여건들이 바뀔 수 있는 시점들에 대한 이런 변화들을 계속 예의주시하시면서 그런 것들이 왔을 때 그럼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거주하는 집 한 채는 솔직히 좀 그런 장이 지나갈 때까지 그냥 버티면 되거든요. 맞아. 예, 내가 어차피 예. 살 거니까 팔 거 아니니까. 그리고 뭐 주식 같은 경우도 좀 장기 밀레성 있는 저희가 뭐 보통 업종으로 찍어드리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그냥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네, 그런 거. 애플 뭐 이런 그런- 거요. 네. 그런 것들에 조금 두시고
일희일비하지 않는 전략으로 좀 가시는 이런 대응책을 미리미리 좀 구상을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변화가 왔을 때 갑자기 뭔가 허둥지둥 하다가 멘탈 흔들리고 안 되죠. 보통 손해 보시는 분들이 집으로 치자면 지금처럼 이렇게 뭐 계속 미친 듯이 오른다 그래서 계속 고민만 하다가 막바지에 했다가 또 이렇게 좀 공급이 이렇게 또 늘어나서 조정되는 시기에 그걸 또 너무 불안해하고 못 버티다가 팔고 이러면은 손실이 나는 거잖아요. 그런 변화는 사실 없을 수가 없거든요. 자산 시장의 이런 주기적인 상승이나 하락 같은 것들이 안 일어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금리 변동이나 이런 거에 비용이 늘어나고 이런 것들을 대비가 되어 있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실은 좀 출렁이거나 이러더라도 이제 좀 본인만의 전략으로 버텨나가실 수 있는데 그런 게 안 되시면 이제 손절매하시거나 뭐 손해를 보시게 되는 거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본인의 이제 전략 구상 같은 것들이 좀 중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이 있잖아요. 특히 주식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여유 자금으로 해라. 반드시 써야 되는 돈인데 막 주식에다 갖다 놓고 대출해가지고. 그렇죠. 만약에 이제 그런 자금을 쓰시게 되면 변동이 왔을 때 심리적으로 버티기가 힘들잖아요. 약간 손실을 보거나 이렇게 출렁여도 그냥 둘 수 있는 돈이야. 기다리면 되는 돈이야. 이런 거면은 오히려 조금 버티실 수 있는데 이게 뭔가 단기에 꼭 이렇게 수익을 나서 뭐가 써야 되는 이런 자금들을 넣어두셨다. 그러면 흔들릴 때 심리적으로 불안해지면서 못 버티고 팔고 손해를 보시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전략 세우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소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내년까지는 주식을 어떻게든 열심히 해가지고 집 살 돈을 마련하면 한 2, 3년 뒤엔 기회가 오겠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약간 그럴 수도 있을 것 그게 같아요. 맞나요? 근데 이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면 국내 주택 공급이 정부가 내놓은 계획들 뭐 수도권 127만 호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어쨌든 몇 년 후부터는 이제 또 공급이 또 늘어나는 시점이 오니까 공급이 늘면 당연히 가격은 뭐 오름세도 멈추고 떨어지고 이럴 수밖에 없어서 그런 것들을 기다리실 수 있는 상황이면 이성적으로야 기다리시면 되는데 사실 지금 시장 상황에 던져져 있는 분들은 그런 좀 이성적인 기다림 뭐 이런 거 결정을 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당장 너무 생활이 어렵고 전세나 이런 것들이 불안하고 하다 보니까 또 제가 또 너무 쉽게 기다렸다 이렇게 공급 나올 때 쉽게 이렇게 말하기가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가능한 이런 자금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되시면 한 채 정도는 그냥 마련해서 주거 안정으로 좀 심리적으로 좀 저희가 좀 자리를 잡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심리적 안정도 그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첫 번째 목적은 주거 안정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무주택자 분들은 좀 더 나와 내 가족의 그런 안정적인 생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고려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이후에 공급 변동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조정의 시기에는 이제 조금 기다리셔야겠죠. 조정이 없을 수는 없어요. 계속 집값이 오르기만 할 수는 없거든요. 만약에 진짜 지금 뭔가 투자 위주에서 뭔가 조급한 마음이 든다 이런 분들이면 아까 김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화할 수 있는 그런 주식 투자나 뭐 이런 것들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실제로 수도권이나 이런 데 공급이 조금 나오는 것들을 기다려보는 것도 가능한 전략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 것들을 선택하실 수 있는 이제 심리적인 상황이 좀 되시는 분들이라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현장에서 만나보면 지금 너무 힘들어서 뭔가 결정을 내리고 싶다라는 분들이 너무 많기는 하더라고요. 혹시 소장님 가시기 전에 이 말 하나만 더, 이 말 안 하고 가면 조금 뭔가 가다가 운전하다가 내가 후회가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있으실까요? 여건이 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는데 애널리스트들이나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경로를 좀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이실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아까 제가 초반에 저희 조직이나 이런 데들의 고객 자금 요건 같은 것들이 역시. 있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지금 조직. 네. 말씀은 드렸지만 네. 일반 은행들이나 이런 데들도 요즘은 자산 컨설팅에 대한 지원들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늘리고 있으니까요. 네네.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좀 노크를 해보시길. 그런 노력을 계속 하셔야 정보든 기회든 뭐 조력자든 생기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트라이를 좀 해보시는 것도 필요한 자세일 것 같습니다. 와,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정말 따끈따끈한 이슈인데 여러분 많은 유익한 정보 얻어 가셨길 바랍니다. MZ세대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우리의 고민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네, 여러분 혹시나 구독 아직도 안 하셨다면 구독해 주시고요. 좋아요도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김규정 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